네, 반갑습니다. 전 해운대 지부장 김민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년 전에 리조트 사건을 계기로 제가 회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검토했고 또 왜 제기를 했는지 나름대로 소통을 여러분들과 하고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유튜브도 아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3장 정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과거에 2020년 1월 14일, 제가 지부장 시절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여러 회원들과 또 우리 중앙에 일부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만, 실제 제가 생각했던 목표 이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지역산림운동본부가 시민단체로서 자금 투명성 확보돼야 된다. 그 다음에 리조트 구입금 관련해서 이사의 의결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당시에 대출 비율이라든지 부적절한 대출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중앙에서 리조트를 구입하는데 지역 살리기 자금을 20여 억을 대출 형식으로 쓰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부산 본부장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자적인 시민단체의 입지가 불안했고, 그 다음에 보좌진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또한 주식회사, 정법시대와 재단, 우리의 순수한 시민단체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순수한 시민단체의 자금 투명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은 우리가 시민단체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회사와 조합원이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금의 회계 결산과 중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거쳐야 된다. 총회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또 중앙에서는 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의 총회는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회비 관련 연말 연초에 이월금이나 회비 잔액에 대한 입출급 사용력에 대해서 감사를 통한 감사 보고서를 통한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런 걸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감사는 연 2회에 실시해야 된다. 단 우리 지역산림본부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이 제도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회계의 공개 문제. 단체 예산 결산은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 공개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앙의 정관에서는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관리자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지어야 됩니다. 임원이나 본부장, 지부장, 대표성을 함께 가진 분들이 민법상으로 성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SM 리조트 구입권에 관련해서 중앙의 의사 결정의 문제점과 본단체 자금 대여 부분에서의 적절성 검토입니다. 중앙에서 우리 지역 살리기 운동 자금을 사용하려 했는데 대출 형식으로 가져다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금에서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총회를 결의하든지 지부별, 지본별 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근거하에 의결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은 현저한 부당행위, 정관의 기반의 부당행위고,
시민단체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 임원의 해임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리조트 구입과 관련해서 회원의 자금을, 그러니까 우리 그 시민단체 자금을 재단 기관에서 대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한 심사 판단을 했다고 하면 대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심사라든지 검토 없이 대출을 임의로 22억이나 최대 한 30억 정도는 가져가서 사용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면 제가 그 당시에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이런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23 금융권을 하더라도 이런 적절치 못한 대출 비율로 2순위 담보로 대출은 실행이 안 됩니다. 펜션 대출의 경우에는 담보가 대비 50%, 60% 초과할 경우에는 부실 대출로 간주해서 실무적으로는 해수가 불가능한 건으로 금융권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저희 지역살리기운동본부 자금 20억이나 30억 선다는 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도 임원들이 현저한 부당행위다. 그 다음 민법상으로도 신의 성실의 원칙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로서의 위치와 재단, 그 다음에 정법 시대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회계 문제와 그 다음에 대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그 시민단체인지 아니면은 정법과 재단의 어떤 하부 구조인지 저도 헷갈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관리자분들, 중앙회 이사나 임원들, 그 다음에 회장님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도파나 기존 종교와 같은 단체로 생각하고 관련된 회비와 기타 공금은 순수한 공금으로 생각하지 안 하는 것 같아. 특히 리조트 구입권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지역살리기운동본부가 공부하는 시민단체인지 종교단체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조직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희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정법시대라든지 그 재단 실무적 대표권자가 신경회 원장이 돼 있어가지고 순수한 시민단체와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데 지역살리기운동본부 지역 회원들의 실질적 이해와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방지해야 된다. 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간단합니다. 서로 간에 자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그 다음에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절차의 어떤 문제, 정확한 어떤 투명한 절차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기반하에 총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연 2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